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해시 테이블과 해시 펑션입니다. 그럼 적어볼게요. 해시 테이블과 해시 펑션입니다. 일단 아주 정말 쓰임새가 많은 자료 구조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좀 개념과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도를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해시 펑션과 해시 테이블이 왜 사용되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자료 구조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저장할 때 보통 하나의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키값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에 학생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키값은 저희가 보통 뭐를 부여하죠? 학번이란 걸 부여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2016, 146, 125 해서 뭐 김기리 이런 학생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학생은 학번을 이 앞에 걸로 갖고 이름을 김길이라고 갖고 뭐 뒤에 뭐 과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성별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정보가 있겠죠. 근데 이 데이터를 만약에 저장했을 때 이 데이터를 찾기 위한 키값으로는 저희가 보통 이 학번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래서 데이터는 보통 이렇게 키와 밸류로 저장을 한다는 걸 알았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보통 이제 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리스트나 파이썬으로 말하면 딕셔너리와 같은 이런 키밸류, 키밸류 이런 자료 구조에서 데이터를 많이 저장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방금 저희가 예로 들었던 이러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학번의 값이 키가 되고 이름의 값이 밸류로 저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더 있다고 해볼게요. 뭐 2018, 111, 122, 122가 뭐 225이라고 해볼게요. 네, 이렇게 두 명의 학생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해시 테이블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정보를 대장하는 그냥 테이블이고 여기에 이제 키값과 밸류 값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키값은 이 인덱스 값으로 이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아니면 혹은 이런 식으로 키값이 따로 존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키, 밸류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순서를 인덱스로 하나 인식해가지고 인덱스 자체를 키값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이제 들어온 순서대로 키밸류를 넣어버린다면 김길이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일로 들어가고 이리온이 그 다음으로 들어간다면 학번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쭉 김길이 들어갈 거고 이리온도 학번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된다면 데이터는 그냥 순서대로 그 다음 비어있는 칸에다가 넣으면 되니까 편리한데 데이터를 찾는 과정인 서치 그리고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삭제하는 과정인 리무브와 같은 과정에서 수행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데이터가 쭈르륵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뭐 2017, 117, 177인 뭐 강길이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학번이 있는지를 이 위에서부터 쭉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확인해보고 아니네, 확인해보고 아니네, 확인해보고 아니네, 확인해보고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찾아보니까 서치하는데 5의 n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삭제하는 로직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타겟을 찾아가지고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리무브하는 것도 똑같이 5의 n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데이터를 찾고 삭제하는데 5의 시간이 걸리게 되면 어, 상대적으로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딕셔너리 구조에서 서치와 리무브와 같은 연산은 5의 원시간, 상수 시간 내에 모두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상수 시간에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아까 말한 뭐 2016, 146, 11, 125 그리고 2018, 뭐 112, 122였나요? 그쵸? 김기일이랑 이리온 이렇게 했을 때 학번의 끝자리, 학번의 끝자리를 인덱스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테이블이 이렇게 쭉 있을 때 키값을 인덱스로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이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제 끝자리가 되겠죠? 이 학번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인덱스로 사용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긴 길이는 5가 될 테니까 5에 긴 길이가 저장이 될 테고 1이온이 2가 될 테니까 여기 2에 1이온이 저장이 되겠죠. 그럼 아까처럼 뭐 201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마지막이 7로 끝나는 어떤 학번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7의 자리에 가보면 되겠죠. 왜냐면 7로 끝나기 때문에 걔를 10으로 나눴을 때는 7이 나올 거기 때문에 7의 자리에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거니까 7번으로 가가지고 그 데이터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면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아까 했던 그 서치 시간이 상수 시간까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5의 원시간.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떤 키값을 인덱스 값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함수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이 함수를 해시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키로 해가지고 이런 키값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밸류 값을 가진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을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게 됩니다. 네, 해시 테이블은 해시 펑션을 이용해가지고 변환된 키값이 변환된 값이 키로서 저장되는 그런 저장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해시 펑션과 해시 테이블은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기본적인 그런 건데요. 이런 해시 펑션, 근데 이 해시 펑션은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보안과 관련된 혹은 뭐 무결성을 체크하는 것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서도 활용이 되는데 그거는 해시 펑션의 이런 단방향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런 곳에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일단 해시 테이블에 대해서 얘기를 또 마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시 테이블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알아볼게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상적으로 이제 10을 낳는 나머지 값을 키값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아까 아마 계산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번이 2016-146, 뭐 한 사람은 112고 한 사람은 뭐 2018, 112, 122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인덱스 값에서 둘 다 끝에 자리가 2기 때문에 10으로 나눴을 때 2가 나머지로 남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김씨고 김 XX고 얘가 2XX라고 한다면 이 김 XX도 2번 자리에 012로 하면 여기겠죠? 김 XX도 2번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이 XX도 2번 자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데이터가 같은 위치에 저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김 XX가 먼저 들어갔다고 치면 이 XX를 집어넣을 때 뭐야 이미 이 자리는 다른 데이터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 라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저희가 충돌이라고 합니다. 충돌을 영어로 하면 컬리전이죠. 그래서 이런 컬리전이 일어나게 되면 그렇다고 이 데이터를 저장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날려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이 충돌을 피해 가지고 다른 곳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러한 어떤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걸 이제 효율적으로 얼마나 설계하냐에 따라서 해시 테이블 성능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충돌 해결법, 컬리전 리졸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시 테이블에서 중요한 거는 이 키값을 인덱스로 바꿔주는 해시 펑션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크기에는 유한한 크기가 있을 테고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충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제 해결하냐 이런 컬리전 리졸루션 방법이 해시 테이블의 성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냐? 이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번 유형은 오픈 어드레싱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체인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픈 어드레싱부터 볼 건데 간단하게 두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오픈 어드레싱이 뭐 주소를 어쩌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주소랑 관련된 거 오픈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충돌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미 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랑 근처에 있는 빈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충돌 근처에 빈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걸 오픈 어드레싱 방법이라 하고요. 체이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로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 이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꼬리를 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링크드 리스트죠. 네,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이런 식으로 깨서 꼬리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도 깨서 꼬리를 달면 결국에는 그 인덱스에 데이터가 계속 저장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먼저 오픈 어드레싱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픈 어드레싱 방법에는 뭐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약간 좀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리니어 프로빙이라는 방법과 뭐 쿼드라틱 프로빙이라는 게 있고요. 쿼드라틱 프로빙 그리고 세 번째가 뭐 더블 해싱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방법을 이렇게 뽑아보면요. 오픈 어드레싱에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래서 리니어 프로빙을 일단 한번 봐볼게요. 리니어 프로빙이 어떤 거냐면 리니어가 선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거냐면 충돌이 일어났으면 그 근처에 빈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 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다음 거 하나씩만 증가시켜서 그 다음 거에 빈자리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면 또 다음 거 그러다가 없는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예시로 해시 테이블을 만들어 보고 데이터를 넣어 볼게요. 자, 여기 크기가 10인 해시 테이블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테이블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을 건데 데이터가 이런 순서대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10, 12, 14, 24, 22, 32, 78.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한 그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인덱스를 만든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번 했을 때 먼저 요 10이 들어오게 되면 0의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다음 12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겠죠. 14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4에 들어가겠죠. 24가 들어왔어요. 24는 4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4에 14가 존재하죠. 그럼 리니어 프로빙은 하나만 증가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빈 곳이 있는지 보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5로 증가를 시켜봤더니 5가 비어있기 때문에 5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22는 2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2가 이미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 증가시켜가지고 3의 자리가 비어있나 보고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32를 넣어야 되는데 32는 보니까 2에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증가시켜봐요. 또 자리가 있어요. 또 하나 증가시켜요. 또 자리가 있어요. 또 하나 증가시켜요. 또 자리가 있어요. 또 하나 증가시켜요. 또 자리가 있어요. 이제 자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니어 프로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칸씩 증가시키면서 자리가 없는 칸을 찾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78은 비어있으니까 바로 8번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니어 프로빙을 하다 보면 방금 31을 넣을 때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처음에 2에 들어간 데 있었고 그 다음에 3에 들어간 데 있었고 4에 들어간 데 있었고 5에 들어간 데 있었기 때문에 32까지 가는데 4번의 이 검증 과정을 거쳤어야 됐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앞에 4개가 연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얘가 4번이나 검증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빈칸이 있었다면 그쵸? 그러면 중간에 쏙 빠져들어갔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속되는 요 하나의 블럭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요. 이제는 32까지 포함해서 이런 연속된 하나의 블럭을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군집이죠. 모여있는 애들. 이렇게 모여있는 덩어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데이터를 넣을 때 방금처럼 확인하고 이런 검증 과정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군집은 해시 테이블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군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능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왜냐면 그 해당 자리에 없으니까 계속 찾아야 되니까. 네.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근데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면은 중요한 이제 메소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면은 중요한 메소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방금처럼 데이터를 넣는 set 혹은 뭐 push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메소드가 1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찾는 메소드, search 혹은 뭐 find 이런 메소드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가 삭제하는 메소드, remove 뭐 혹은 delete 이런 메소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방금처럼 리니어 프로빙 방법을 이용하면 set이랑 이 push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5의 클러스터의 크기만큼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찾는 데는 얼마나 걸리고 리무브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복잡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24를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4번으로 가봐야겠죠. 4번 갔는데 24가 없어요. 그러면 24가 없구나 하고 없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24가 밀려가지고 밑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밑에를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24가 있어서 5번 인덱스에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반환을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32를 찾고 싶어요. 32를. 그러면 2번 자리에 가면 되겠죠. 2번 자리에 갔는데 없어요. 그러면 32 없다고 하면 안 되겠죠. 다음에 밀려서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찾아보고 또 없네? 다음에 찾아보고 또 없네? 다음에 찾아보고 또 없네? 다음에 찾아보고 또 없네 하다가 여기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언제까지 찾아야 될까요? 이 클러스터가 그 클러스터가 속해 있는 그러니까 빈칸이 나오기 직전까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빈칸이 나왔다는 거는 그 다음으로 들어갔을 확률은 없잖아요. 셋을 했을 때. 셋을 했을 때 빈칸이 나왔으면 이리로 바로 들어갔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확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칸이 나올 때까지 찾아보는 겁니다. 만약에 해당 인덱스의 값이 없을 경우에는. 네. 그러면 역시 찾는 과정 역시 5의 클러스터의 크기만큼의 시간이 최악의 경우에 걸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클러스터의 크기가 해시 테이블의 성능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리무브예요. 이 삭제하는 연산. 자, 삭제하는 연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삭제하는 연산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만약에 12를 아니다. 22를 삭제했다고 해볼게요. 22 삭제한다고 그러면 22를 먼저 찾아야겠죠. 그러면 2번에 가볼 거예요. 2번에 가봤어요. 뭐야? 없네?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빈칸이 나올 때까지 찾아야죠. 빈칸이 나올 거 찾다가 여기 3번에 2번이 있는 걸 확인했죠. 그러면 2번을 찾아가지고 지웁니다. 이렇게 22를 찾아서 지웠어요. 자, 그러면 그냥 지우고 끝나면 될까요? 자, 여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그냥 지우고 이렇게 끝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제 22를 지운 다음에 지우고 32를 찾아요. 그러면 32는 인덱스 2번을 가봐야겠죠, 먼저. 갔는데 없어요. 그러면 다음 걸 찾아야겠죠. 언제까지? 빈칸이 나올 때까지. 근데 다음에 바로 빈칸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32는 없구나라고 해야 될까요? 안 되죠. 여기 32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빈칸에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왜 발생했냐 생각하면 이 지울 때 이 찾고 넣는 거는 순서대로 넣어주는데 밀려서 넣어주는데 지우는 게 중간에 빈칸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이 찾는 게 빈칸이 나올 때까지 찾아야 되는데 지우는 게 중간에 빈칸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생기는 이런 오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우는 과정에서 빈칸을 만들면 안 됩니다. 빈칸을 만들면 안 되고요. 빈칸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지우면 정확하게 말하면 빈칸을 만들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뭘 하면 안 되냐면 밀린 녀석을 원래 위치로 올려줘야 돼요. 지울 때. 그래서 지울 때 어떤 로직이 들어가야 되냐면요. 네, 다시 21을 지워볼게요. 21을 지울 때 21을 먼저 찾아요. 그 다음에 걔를 지우고 끝이 아니라 걔를 22 때문에 밀린 녀석이 있는지를 꼭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21을 지우고 나서 22 지워졌죠? 그 다음에 빈칸이 나올 때까지 22 때문에 밀린 애가 있는지 찾아봐요. 14? 아니죠. 24 아니죠. 32? 뭐야? 얘는 22 때문에 밀린 녀석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해시 펑션을 통해서 나온 이 키값이 같잖아요, 20이랑. 그러면 22 때문에 밀렸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밀린 녀석을 만약에 찾았으면 32를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32. 그래야 32가 여기 22가 지워준다. 32가 원래 32가 들어가야 할 자리는 22가 없을 때는 여기예요. 여기가 아니라 방금 있었던 여기가 아니라 22가 없을 때는 32가 들어갈 자리가 원래 여기입니다. 12에서 한 칸만 밀려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지울 때는 그 녀석 때문에 밀린 녀석들을 하나씩 다 당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42가 있었다고 쳐봐요. 그럼 얘도 22 때문에 밀리는 애잖아요. 그럼 얘도 이 한 칸 32가 올라갔으니까 30일을 올리고 나서 얘도 이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찾을 때 여기에 빈칸이 생겨버리면 서치를 여기까지밖에 안 해요. 그럼 42가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거를 지우고 공백이 생겼으면 그 공백을 걔 때문에 밀린 녀석이 있을 경우에 한 칸씩 다 당겨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 리니어 프로빙을 가지고 이 해시 테이블을 구현할 경우에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이 리니어 프로빙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분명히 이 set과 search와 remove를 하는 데 있어서 클러스터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였어요. 클러스터의 크기. 그래서 이 클러스터의 크기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리니어 프로빙이라는 거는 결국엔 이 클러스터를 키우는 딱 봐도 뭔가 잘 키우는 방법이잖아요. 리니어 프로빙이 우리가 지금 왜 썼냐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충돌에 대한 레졸루션으로서 리니어 프로빙을 채택을 했는데 리니어 프로빙을 쓰니까 클러스터 크기가 커질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면 한 칸씩밖에 안 미루기 때문에 셋을 할 때. 그쵸? 그래서 이 방법 말고도 쿼드라틱 프로빙이라든지 더블 해싱 같은 방법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면 쿼드라틱 같은 경우는 K 자리에 만약에 인덱스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K 플러스 1에다가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있어요. 그러면 K 플러스 2의 제곱에다 넣어보는 거예요. 거기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K 플러스 3의 제곱에 넣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제곱을 더하는 거죠. 리니어 프로빙은 그냥을 더하는 거잖아요.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쿼드라틱 같은 경우는 제곱을 더해서 그 클러스터를 만드는 그거를 좀 더 줄여보겠다는 그런 의도고요. 더블 해싱 같은 경우는 이 K에 했는데 만약에 있어요. K에 해만 있어요. 그럼 K를 다른 해시 펑션으로 한 번 더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더블 해싱입니다. 그러니까 해시 펑션을 두 번 적용한다는 거죠. 인덱싱을 했는데 있어요. 그러면 해시 펑션 다른 거를 한 번 더 적용해서 충돌을 피하는 게 더블 해싱 방법. 그리고 체이닝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를 이렇게 다는 방법인데요. 이 링크드 리스트를 다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만약에 여기에 인덱스가 있어요. 근데 또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서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를 달아요. 또 집어넣어야 돼서 링크드 리스트를 달아요. 이런 경우에는 셋을 할 때 제일 앞에다가 계속 달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얘네 둘을 뒤로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 새로 달아주면 되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다는 시간은 5번 시간밖에 안 걸려요. 항상 앞에다가 다니까. 근데 이제 서치를 하는 시간이 이 링크드 리스트가 길면 길어질수록 앞에서부터 서치를 다 찾아봐야겠죠. 링크드 리스트의 단점이 서치 시간이 이제 리스트의 크기에 따라서 최대 5의 리스트의 크기가 만약에 m이라고 한다면 m만큼이 걸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체이닝의 좀 장단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해시 테이블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충돌 회피 방법이 있고 충돌 회피 방법이 있고 그 성능을 결정하는 게 결국에는 이 클러스터를 누가 더 잘 관리하느냐 안 만드는 그런 충돌 회피 방법을 써야 될 거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당연히 해시 펑션을 좋은 걸 써야 애초에 이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적겠죠. 그러니까 해시 펑션을 잘 써서 애초에 충돌을 거의 줄이던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좋은 회피 방법을 써가지고 클러스터를 줄이던가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는 거죠. 해시 펑션으로 충돌을 줄이던가 그리고
동시에 충돌이 일어나도 클러스터를 클러스터를 안 만드는 해시 방법을 쓴다면 해시 펑션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해시 펑션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로드 팩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n분의 n인데 이 n이라는 거는 지금 차 있는 데이터의 수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차 있는 데이터의 수. m은 전체 데이터의 수입니다. 테이블에 전체 데이터 수입니다.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는. 글씨 알아보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10칸이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점점점 10칸. 근데 만약에 2개가 차 있어요. 로드 팩터는 10분의 2가 되는 거죠. 이 로드 팩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크면 크다는 거는 테이블이 많이 차 있다는 거잖아요. 많이 차 있을수록 같은 해시 펑션, 같은 콜리전 리졸루션 방법을 쓰더라도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해시 펑션이 같아도 해시 테이블이 거의 비어 있을수록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로드 팩터, 즉 n분의 n이 1에 가까울수록 1이 다 찼다는 뜻이잖아요. 1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 충돌. 그러니까 수행 시간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근데 해시 펑션이라는 게 이런 식의 증명이 되어 있어요. 저도 이걸 증명을 잘 못하는데 이 n분의 n이 그러니까 비율이 n분의 n 곱하기 100%가 만약에 50% 미만이면 그러니까 항상 절반 이상의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에 좋은 해시 펑션을 사용한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그 해시 펑션의 set과 search와 remove는 항상 상수 시간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증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해시 펑션이 50% 이상 차면 확장시켜주고 50% 이상 차면 확장시켜주고 이런 식의 로직을 좀 넣어주고 그리고 이 퍼센트에 맞는 아주 좋은 해시 펑션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잘 적용을 시켜주면 항상 5원시간에 가능하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큰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해시 펑션이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라고 해서 파이썬도 그렇고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이런 해시 펑션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테이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아까 해시 펑션의 단방향성 때문에 얘를 보안에도 많이 쓴다고 했어요. 보안 혹은 무결성 이런 거에도 많이 쓴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단방향성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라는 건데요. 해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A가 B가 될 수는 있지만 그 B를 다시 이 해시 펑션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A로 만들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해시 펑션이 만약에 감춰져 있을 경우에는 그 로직이 감춰져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로직이 감춰져 있을 경우에는 이 A를 B로 만드는 거는 그냥 펑션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X에다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Y를 이용해서 이 F를 찾는 거 혹은 이 X를 찾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단방향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 Y 값만 가지고 우리가 역함수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1차 함수 이런 거면 찾을 수 있겠죠. Y는 X 이런 거면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함수를 쓰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역함수를 찾을 수가 없는 이런 단방향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함수가 너무 간단해지면 이 Y를 가지고 이 F를 찾을 수 있다거나 이 역함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조은이 아니라 해시 펑션으로서의 역할을 성질을 잃게 되는 거니까 이런 단방향성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함수도 어느 정도 복잡한 로직을 가지고 그런 로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해시 펑션이 보안에도 어떻게 사용되냐? 저희가 보통 비밀번호를 이 해시 펑션을 이용해서 저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보통 유저 로그인이랑 회원가입을 구현하면 그냥 저는 프로젝트 초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만약에 SQL이에요. 그럼 SQL 컬럼에다가 ID 컬럼이랑 패스워드 컬럼 넣고 아이디 웅스 123 패스워드 123 그러니까 아이디랑 패스워드 값을 그냥 스트링 그대로 저장을 했어요. 잘 모를 때는 지금도 사실 잘 모르는데 되게 비슷한데 그대로 스트링을 저장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털린다, DB가 만약에 털린다, 아니면 뭐 DB로 가는 과정에서 털린다 데이터가, 그럼 이 패스워드가 노출이 되죠. 그쵸? 애초에 털린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잘못된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근데 이게 털려서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왜냐면 사람들이 보통 비밀번호 다 똑같은 거 써요. 만약에 여기서 1, 2, 3, 1, 2, 3 쓰면 네이버 가서도 1, 2, 3, 1, 2, 3 쓰고 구글 가서도 1, 2, 3, 1, 2, 3 쓰고 이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뭐 크게 다르지가 않단 말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하나가 털린다는 거는 굉장히 뼈아픈 보안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털리더라도 만약에 이게 암호화가 되어 있었으면 1, 2, 3, 1, 2, 3이 아니라 막 암호화 샵 1, 별 막 느낌표 골뱅이 막 2, 3 이렇게 암호화 돼 있으면 해커가 이 DB를 털었어도 얘가 원래 뭔지 모르는 거죠. 얘가 원래 뭐였지? 원래 1, 2, 3, 1, 2, 3인 걸 모르는 거죠. 1, 2, 3, 1, 2, 3인 걸 알면 이걸 이제 다른 사이트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데, 원래 뭐였는지 모르니까 끽해봐야 이 사이트밖에 못 턴다 이런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되는 게 이제 해시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안상으로 사용되는 해시 펑션은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길이가 어떤 길이의 스트링을 넣더라도 스트링의 길이에 상관없이, 랭스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길이의 어떤 난수가 나와야 됩니다. 일정 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를 넣어도 뭐 A, B, C, X 별 느낌표 G, L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자리가 나와. 만약에 8자리 해시 펑션이라고 하면 A를 넣어도 8자리가 나와야 되고, AB가 들어가도 뭐 B, C, X, 별 느낌표 G, Z 이런 식으로 8자리가 나와야 되고, 이 왼쪽에 랭스에 상관없이 오른쪽에 자리가 고정이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하나만 달라져도, 여기에 1 하나만 추가한다든지 이 A를 C로만 바꿔도 이 해시가 굉장히 크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측을 못하죠. 우리가 만약에 A를 넣었는데 똑같이 한 자리가 나와요. B를 넣었는데 A, B를 넣었는데 막 1, 2 이렇게 나와요. 그럼 1은 A구나, 2는 B구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려면 길이에 대한 힌트도 줘서는 안 되고, 이 변경되는 규칙이 눈에 보여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로직으로 바뀌어야 되고 길이도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시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패스워드,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했을 때 그 비밀번호를 해시를 한 상태로 저장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에 패스워드를 1, 2, 3, 1, 2, 3을 만약에 회원가입을 1, 2, 3, 1, 2, 3으로 했어요. 만약에 제가 W11이라는 아이디에 1, 2, 3, 1, 2, 3으로 만약에 회원가입을 했는데, 이걸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얘를 해시 펑션을 돌려요. 그래서 만약에 256자리에 굉장히 복잡한 어떤 막 별 느낌표 G, Z 대문자 A, T 이런 256자리 문자가 나왔다고 해봐요. 그걸 저장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우리가 매칭은 어떻게 하냐, 로그인할 때 우리가 입력을 하잖아요, 비밀번호를. 그러면 계속 해시 펑션을 돌려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얘랑 똑같으면 같은 값을 입력을 한 거죠. 회원가입했을 때 이거랑.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비밀번호를 만약에 우리가 까먹으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재설정을 하라고 하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DB에 저장된 건 해시 펑션이 돌아간 값이라서 얘를 다시 복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까먹었어도. 대신 새로운 해시 펑션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덮어 씌우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시 펑션이 보안상의 이유로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해시 펑션이라는 게 A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랑 A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똑같아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같은 해시 펑션을 만약에 거쳤다면 우리 수학에서 이런 표현 하잖아요. F1이랑 당연히 같잖아요. 같은 F 함수를 사용했다면.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되면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알파벳을 표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FA에 대한 해시 펑션 값, F 뭐 AB에 대한 해시 펑션 값, 이걸 표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얘를 만약에 우리가 해커가 데이터베이스를 털었어요. 그러면 해시된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복호화를 못하니까 괜찮다고 했지만 이런 표가 있어요. 만약에 세상의 모든 문자를 다 이렇게 해시 펑션에 돌려놨어요. 그럼 이 오른쪽 값을 하나씩 매칭을 해보면서 이 왼쪽에 원래 텍스트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자주 사용되는 텍스트들의 해시 값을 정리해 놓은 테이블을 레인보우 테이블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레인보우 테이블이라고 하면 있어요. 해시 펑션에 따른 레인보우 테이블들, 유명한 해시 펑션들은 구글에 치면 바로 다 나와요. 그럼 우리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해시된 값을 보더라도 원래 텍스트를 추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비밀번호를 만들 때, 회원가입을 할 때 123을 얘를 바로 해시 펑션에다가 돌려가지고 나온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123에다가 sort 어떤 소금 값으로 뭐 임의의 문자 A, B, C, D 뭐 2, 1, 2, 별 막 이런 거를 같이 해서 해시 펑션을 돌려버려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그리고 나중에 로그인 할 때 어떻게 체크하냐? 똑같은 솔트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항상 솔트가 똑같으니까 걔를 붙여가지고 나온 해시가 얘랑 같냐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야 같은 해시 펑션을 쓰더라도 원래 값이 뭔지를 추적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 언어는 보통 단어나 어떤 워드가 되게 정해져 있는 게 많아요. 만약 제가 이름이 김웅일이면 웅일이나 이런 게 패스워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해가지고 추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솔트로 무작위 값을 추가로 더 넣어주면 이 레인보우 테이블에서는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텍스트를 다 서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비밀번호를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시 테이블과 해시 펑션에 대해 알아봤는데, 해시 펑션은 알다시피 단방향성을 가졌어요. 어떤 x값이 들어오면 그거를 fx로 해가지고 어떤 다른 값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이 펑션이 해시 펑션이고, 이 나온 값을 이용해가지고 키값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테이블을 해시 테이블이라 했어요. 그리고 해시 테이블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해시 테이블에 충돌이 일단 일어나지 않게 펑션을 좋은 걸 쓰는 것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클러스터가 최대한 안 만들어지게끔 좋은 충돌 회피 방법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뭐 리니어 프로빙이라든지 쿼드라틱 프로빙 뭐 이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상황에 맞는 좋은 충돌 회피 방법을 쓰면 해시 테이블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해시의 웬만한 면접에서 나올 만한 그런 개념들은 오늘 다 한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감사합니다.